지난주에 이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게 기억나세요? 뭐예요, 제목이? 아메이 사업의 본질. 그죠? 아메이 사업의 본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아메이 사업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메이 사업의 속성. 제 책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에서 퍼플로션 스트래티지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크게 두 챕터를 썼어요. 파트 1은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파트 2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what에 대한 부분, what과 why에 대한 부분이라면 뒤에 이제 파트 2는 how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그 네 번째 챕터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소제목들이 Direct Selling News 유로모니터가 첫 번째고, 그 두 번째가 퍼플로션 전략, 세 번째가 별다방보다는 스타벅스를, 그리고 네 번째가 페이스북이 아마존을 만나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제가 평소 사업 설명에서 많이 하는 내용들이라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에 보면 두 번째 이제 퍼플로션 전략이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오늘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사업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퍼플로션 전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오션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블루 오션하고, 그렇죠? 블루하고 레드예요. 이 차이가 뭐죠? 블루 오션은 아직 미개척된 시장에 누군가 시장 선점을 했을 때 블루 오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게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 블루가 어디로 간다? 레드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에는 이제 무슨 속성이 뒤에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어요.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건 잘 기억하세요. 경제에서 제일 베이스가 수요와 공급이에요. Demand and supply.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딸려. 왜? 처음 깃발을 꽂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블루오션인 거죠. 그러다가 저거 돈 된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가지고 공급하는 사람이 막 많아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 레드오션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산업화 시대, 그 시대, 지금 지식 정보 시대가 아닌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는 이 블루오션의 기간이 꽤 길었어요. 먼저 시장 선점하고 남한테 안 가르쳐주고 비밀로 해가지고 탁탁탁 하면 그게 이제 오래 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카피의 시대잖아요. 빛의 속도로 따라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따라하고 자본의 논리, 돈 더 많은 사람들이 사가가지고 사람 빼가가지고 기술 빼가고 사람 빼가고 또 만들어내고 복제하고 삼성에서 만들면 몇 달 뒤에 하웨이에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중국 업체에서 금방 따라오고. 그러니까 블루에서 레드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죠. 블루하고 레드 사이에 있는 퍼플, 뭡니까? 보라색. 퍼플로션이라는 말을 제가 아메이 책에서는 제가 처음 쓴 표현이에요. 결국에 뭐냐면 이 퍼플은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블루도 될 수 있고 레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차별화된 블루오션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퍼플로션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벌써 6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어치버스 보면 해마다 계속 뉴다이아몬드가 계속 나오죠. 이 블루오션, 레드오션으로 이게 만약에 수요와 공급에서 일반적인 경제 개념으로 생각하면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항상 끊임없이 누군가는 시작한다 그러면 야, 그거 늦었다는 얘기를 달고 사는데 하면은 또 되거든요. 신기하죠? 계속 누군가는 되고 있잖아요. 제가 96년도에 벌써 23년 전이니까 23년 전에 아메이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길 잘했다 그러지만 제가 딱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그때 늦었다 그랬거든요. 벌써 했었어야지. 91년도에 오픈할 때 너 뭐 했냐? 저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내가 이 시장 자체를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나만의 블루오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이죠. 내 마인드셋이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포인트를 짚어보자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딱 정리가 되면, 예,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아메이 사업을 포기 안 하고 했던 거예요. 예. 처음 제가 27에 시작할 때 주변에서 하라고 했겠어요? 그거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잘해보라고 했겠냐고. 게다가 저는 가장이면서 장남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딸린 식구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그 시기에 내가 만약에 이상한 피라미드에서 딱 잡아서 그 일을 했다면 제가 그 스타트 할 때 제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서로 남의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는 굉장한 신중함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진짜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걷는다 그러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돌다리 부러질 때까지,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두드릴 정도로 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저는 스타트 할 수 있었어요. 스타트 할 때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클리어하게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베이스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퍼플로션 스트래티지에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라 완주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선착순은요 1, 2, 3등 금은동 땡이야. 4등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운동회 때마다 괴로웠어요. 예. 저는 이상하게 했다면 4등 하더라고. 4등. 그래서 어떻게 쓰건 3등 안에 들어서 공채가 뭐 받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키 작은 애하고 서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8명 뛰면 1, 2, 3등만 노트를 주니까. 그리고 또 여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떡합니까? 타고난 그 기장이 짧은 걸. 그래도 키 비슷한 애들하고끼리 뛰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선착순 개념에서는요.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를 하면 비교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운동으로 따지면 나보다 키 큰 사람, 공부로 따지면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좋으면 우월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보면 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선착순을 제일 뼈저리게 체험했던 게 해병대에 가서였어요. 얼마나 선착순을 많이 시키는지. 제가 이 선착순에 지금도 선착순 그러면 해병대 시절이 생각나고 몸서리가 쳐져요. 네. 그래서 이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 근데 그 일이 아메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완주. 그러니까 완주는 비교가 아니라요.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어프로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등만 상 주는 게 아니라 예, 결승점에 들어오면 다 금메달을 걸어주는 거. 그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 나보다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환경 좋은 사람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인데 거기에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으려 하면 항상 경쟁 속에 내몰려야 되잖아요.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경쟁, 이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늦어도 들어오기만 하면 메달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실버 프로듀서를 3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3년이 걸려도 내가 7,500점을 해내면 예, 내가 실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안도를 하고 이게 내 거 뺏기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한 만큼은 보장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완주의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을 즐기시는 분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메이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상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아메이 사업은 뭐다?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그죠? 마찬가지죠.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를 점해야 돼요. 상대평가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원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합격생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일단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뉴욕의 다이아몬드를 아메이가 50명으로 제한한다. 막 이렇게 되면 박 터지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각기 다른 6개 계열에서 퀄리파이 하는 레그를 한 회계연도에 6번 이상 퀄리파이 하는 레그를 6레그를 만들어내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다이아몬드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평가에서 중요한 게 확률이에요. 경쟁률, 확률. 그죠? 몇 명 모집인데 몇 명 들어와 있냐는 거죠. 아메이에서도 확률을 따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확률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원이 100명인 학과에 5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400명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500명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다 교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딱 100명만 붙여준다니까? 그럼 나머지 400명은 신앙이 약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이거는 새벽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불공을 아무리 들어도 100명이 정원인 학과에 500명이 지원하면 그 100등 안에 못 든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란 거예요. 절대평가는 뭐죠? 절대평가는 확률의 법칙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4학년 때 제가 교생 실습을 갔다 오고요. 교사 자격증까지 받았어요, 저는. 부전공을 교육학을 해서 중등 2급 정교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죠.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임용고시라는 게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교사를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부전공 2학년 때 택하면서. 근데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 선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노량진에 가서 임용고시를 공부를 또 따로 하는 거야. 아무개 유명한 선생님들 앞에서 막 그걸 또 공부를 하더라고. 임용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지혜롭게 피해 갔어요. 거기는 안 되겠더라고. 나를 그냥 선생을 시켜준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어. 근데 선생 시켜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퇴근하고, 수업 끝나고 밤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임용고시를 패스 못했어. 그러면 내가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저녁 때 보낸 시간은 다 꽝인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과외를 하나 더 하자.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뛴 만큼 돈 나오는 거거든. 내가 수업을 늘린 만큼 내 사이드 인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내가 미래를 준비하자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안 됐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는 철저하게 피했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냐면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죠. 운전면허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점 이상 하면 패스 되는 거잖아요.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몇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확률의 법칙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그 머니 앤 리워드나 그 아메이 매거진에 보면 IBO들의 평균 수입, 월 평균 수입이 200불대라고 나오잖아요. 액티브한 IBO의 월 평균 수입이 200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년 보면 200불 플러스 마이너스야. 확률이고 평균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 이상이 몇 퍼센트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나와 있어. 근데 저는 그런 거 자세히 안 봐요. 왜냐하면 그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산법. 그 계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이아몬드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계산법은 뭐냐면요. 전체 회원, 전체 IBO, 그 중에서 액티브한 IBO겠죠. 전체 IBO 분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확률이 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데 아메이가 심리 어림리를 얘기할 때 분모에다가 전체 회원 숫자를 넣고 분자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는 건 잘못된 계산 방법이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메이식 성공 계산 방법은 분모에다 뭘 넣어야 되냐면 전체 ABO를 넣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훅업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시스템 안에 딱 들어와서 스폰서 안내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자에는 뭘 넣어야지 정상이냐면요. 절대값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의 꿈이에요. 내가 2년 안에 가고 싶은 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플래티늄을 가는 거예요. 2년 안에 내가 플래티늄을 가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스폰서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 그렇게 해서 플래티늄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 확률은 저는 분모 분자 계산을 하면 저는 1이 나온다. 101이 뭐예요? 1이. 분모 분자가 1이란 건 뭐예요? 100%라는 얘기죠. 분모에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분자에다가 다이아몬드라는 시간을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대입을 해요.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냥 5년을 한 게 아니야. 정말로 단 한 번도 미팅 펑션 빠지지 않고 스폰서하고 매주 하는 미팅에 빠지지 않고 상담하고 만들리로 목표 설정하고 해서 내가 5년 동안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의 안내대로 했어. 그리고 분자에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저는 1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1은 100%라는 뜻이죠. 숫자로. 분모 분자가 같아진다. 그리고 꼭 그럼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야. 이것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만 성공이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는요, 저는 진짜 연세 많은 분이 아메이에 도전해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사파이어 에메랄드 되시는 분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럼 그분들이 에메랄드인데 만약에 10년 걸려서 에메랄드가 됐어. 그럼 그건 실패한 거냐고.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주변의 다른 할머니에 비해서 얼마나 멋진 할머니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확률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아메이 사업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네. 내가 어쨌건 남들보다 훨씬 늦게 가더라도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세 계열에서 퀄리파이 하는 사람을 내가 3명을 만들어내면 나는 에메랄드가 되고 6명을 만들어내면 난 다이아몬드가 돼. 그 누구하고도 내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제로섬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섬 게임이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메이 사업이 선착순이 아닌 완주이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제로섬 게임은 이런 거예요. 파이가 딱 정해져 있어. 파이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요. 이 세상은 80대 20이라 그랬어요. 요즘 아메이 사업할 때 뭐라 그래요? 95대 5라 그러잖아요. 95대 5. 80대 20은요. 상위 20%가 전체 재화의 80%를 갖는다는 거였어요. 그 나머지 80%가 20%를 나눠 갖는다. 이게 80대 20인데 이제는 95대 5가 된 거예요. 부의 불평등 분배,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점 심화돼서 있는 사람이 점점 많이 가져가는 거야. 이걸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파이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파이에서 누군가의 몫이 많아지면 내 몫이 뺏기는 게 제로섬 게임이구나. 더하기 빼기해서 0이 된다고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예. 아메이 사업은 뭐냐? 아메이 사업은 이 파이 자체를 키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세요. 누군가가 이런 속도로 가서 이 시장을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야. 왜? 내가 늦게 시작해서 혹은 내가 상대적으로 여러모로 약하거나 열등해서
이런 각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내 파일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다는 거지. 왜? 비즈니스가 플러스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가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642 플랜으로 쫙 늘어나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라고. 나를 중심으로. 네,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해서 이 교육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와서 네, 나의 파일을 키워나가는 일.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파이, 내 떡을 빼앗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예, 절대평가일 수 있고 완주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에서는 그 기득권자, 아까 80대 20, 95대 5에서 예,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자들, 가진 자들이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똑같은 조건 안에서 공정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백그라운드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사업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사업을 오래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고기도 드셔보신 분이 드신다고요. 돈도 벌어본 사람들이 번다고. 희한하게 저 사람들은 아메이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전 부자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메이 비전 보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향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창업자님들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이 동등한 기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폭을 키워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변화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고 변화의 폭이 클수록 성장의 폭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만나기 이전의 현재의 모습에서 예, 기득권들하고 나와의 사이에 예, 위치가 다르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변화를 해야 될 만큼의 폭이 내가 더 크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예, 사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예,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사업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글의 법칙에서 이 과거에 일반 사업에서 이 선착순이나 상대평가나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메이 비전 보면 무섭게 잘하더라고. 저는 그게 한편 안타까워요. 예.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은 그 패턴대로 또 아메이를 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업가의 마인드로서 이 사업을 어프로치하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비즈니스의 확산의 원리, 이 확산의 원리가 예,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테 경쟁하지 않고 남한테 비교 우위의 어떤 열등감을 갖지 않아도 되고 예, 확률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확률을 100% 1로 만들어가는 게임을 하는 거죠. 왜? 분모의 기간도 내가 정하는 거고요. 분자의 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 나만의 블루오션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퍼플오션 스트래티지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하신다면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비즈니스에 어프로치 했다면 초조할 필요 없고요. 긴장할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 없고 예,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뒤에 아메이 있다. 예, 내 뒤에 아메이가 바치고 있다는 그 든든함. 또 우리에게는 좋은 교육 시스템이 바치고 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나는 나의 파일을 더디 가더라도 키워내서 이 사업으로 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안 헷갈리면요. 이 길이 아닌 개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말 거면 안 하는 만 못 하거든요. 하다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딱 처음부터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때 처음엔 좀 막연했죠. 느낌은 알았지만 이 사업을 해가면서 제가 성취해가면서 예,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확신이 들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각자가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 그 확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감성적인 그냥 어디서 동기부여 강사의 좋은 말 몇 마디 듣고 잠깐 가슴이 뜨거워진 그게 아닌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정리 딱 해서
내 가슴으로 딱 느껴. 그래,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끝까지 간다. 예, 나는 나의 파일을 키워내리라. 플러썸 게임으로 어쨌거나 나는 6-4개를 다 퀄리파이 시켜서 내가 다이아몬드 클럽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기간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숫자를 대입하셔서 100%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